오케이.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김영세 교수님 책 15장이에요. Incomplete Information. 드디어, 좀 재밌는 거. 자, Incomplete Information 이제 드디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게임에 일단 Incomplete Information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불완전 정보가 뭔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한 모든 게임은 뭐였냐면은 내가 상대방이 뭘 선택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상대방이 A2, 플레이어 1이 관점에서 A2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얼만큼 떨어지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얼만큼 얻는지, 플레이어 2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는 거는 내 상대방이 뭘 선택하느냐 그걸 모를 뿐이지, A1만 알면은 내가 얼만큼 받는지, 상대방이 얼만큼 받는지, 페이오프에 관해서 어떠한 uncertainty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가정이 성립하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죠.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게임에서는 페이오프가 uncertain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말을 해요. 즉 유일한 불확실성, 지금까지 유일한 불확실성의 소스는 뭐였냐면은 상대방이 뭘 선택하는지 모른다는 점. 상대방이 그게 이제 우리가 strategic uncertainty죠.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A1을 결정해야 돼. 자, 여기 하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uncertainty를 보는 게 뭐냐? payoff uncertainty. 이런 전략적인 불확실성 외에 또 다른 어떤 페이오프의 uncertainty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다, 페이오프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가정, A1, A2를 알면은 페이오프가 확실하다, 이 가정을 깰 거거든요. 이 가정을 왜 깨야 되냐? 일단 여기 리딩 example 하나 있어요. 자, 이 가장 incomplete 인포메이션의 가장 리딩 example은 이제 옥션인데요. 옥션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물건 하나 주어져 있고 두 명이 지금 참여했어요. 비더 1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밸류에이션 V1 알고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얼만큼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지 V2 몰라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비더 1은 자신의 비딩 액수, 비더 2는 두 번째 비딩 액수 B1, B2 각각 결정하게 될 텐데, 내가 상대방이 얼만큼 비딩할 걸 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비딩한 게 상대방의 비딩한 것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V1에다가 물건에 대한 내가 이기죠. 그리고 내가 비딩한 거 B1 빼주는 거죠. 이거 알죠? 이 페이오프는 알고 있어요. 만약 B2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B1, B2를 다 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페이오프는 뭘까 생각해 보면은 B2가 B1보다 크면 이기거든요. 비더 2가. 그래서 페이오프가 V2-B2가 될 텐데 V2를 모르니까 페이오프를 모르는 거죠. 자, 왜 모르냐? V2는 비더 2의 private inform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런 건 보통 비대칭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은 몰라. 그리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나는 몰라. 이런 걸 우리가 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asymmetric information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payoff에 대해서 uncertainty가 있게 되고, 그럼 당연히 정보는 불완전해지겠죠. 그러니까 asymmetric information이 있으면 반드시 정보가 불완전. 이건 또 아니에요. 이거 말장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payoff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보가 불완전해요. 내가 어제 뭐 먹었지? 이런 거 여러분 모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관심 있죠? 관심 없죠? 페이오프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보가 불완전한 게 아니죠. 내가 여러분들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를 알고 있을 때 정보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V2는 V1의 비더 1의 페이오프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가지지 않지만 V2가 결국 B2에 영향을 줄 거고, 얘가 얼만큼 비딩할 건지, 얘가 얼만큼 비딩할 건지는 비더 1도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엔 정보가 불완전하다, 이런 식이에요. 정보가 불완전한 example 수없이 많이 될 수가 있죠. bargaining. 어떤 물건을 두고 셀러랑 바이어랑 서로 간에 bargaining 한다. 셀러가 나는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돼.
reservation price. 바이어 측면에서 모르죠. 바이어가 최대 난 이만큼 낼 용의가 있어. willingness to pay. 셀러 입장에서 모르죠. 각 파티가 상대방이 얼만큼 낼 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이 가격은 받아야 된다. reservation price. 서로 몰라요. market competition. 내가 나의 생산 비용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cost function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떠한 기술로 생산하는지 모르죠. 즉 상대방의 경쟁자들의 cost에 관해서 모를 경우가 대부분이죠. contracting. 사람 한 명 뽑아야 돼요. 근데 얘가 똑똑한지 얼만큼 skillful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걸 모른 상태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채용을 한 다음에도 얘를 과연 어떤 랭크에 앉힐 건지 사원부터 시작할 건지 얘는 익스피리언스가 꽤 있네. 그러면은 중간 랭크부터 시작할 건지 이거 모르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Public Good Provision. 플래너 입장에서는 어떤 공공재 그걸 하나 조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만큼 사회에 유익이 되는지 그거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달을 해야 돼요. 즉,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이그샘플만 이렇게 써서 그렇지, 뭐 거의 대부분 아까 옥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코노미 인바이러먼트에는 이런 불완전한 정보가 만연해 있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게임 해서도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그샘플은 한 명의 정치인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기 원하는 신인 정치인 간의 이제 게임인데요. 현역 지금 국회의원은요, 자기가 좀 돈을 써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돈을 써가지고 내가 다음에도 당선이 돼야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요. 현상 유지는 돈을 안 쓰는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조직 강화는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얼마만큼 돈을 쓸 건지, 이 조직 강화 비용, 즉 내가 이 지역에서 좀 더 나중에도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컨트리뷰션을 할 건가, 이 조직 강화 비용을 현역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신인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둘 간에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신청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그래서 조직 강화 비용이 높은 경우를 현역이 5만큼 돈을 썼다. 조직 강화 비용이 낮은 경우는 1만큼 돈을 썼다. 자,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페이오프는 만약에 신인 정치인이 공천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은 현역이 그대로 당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선이 어느 정도의 당선율로 결정되냐 그것도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거는 교과서에 정확히 설명 안 나와 있지만 신청을 만약에 포기했다? 그럴 경우에 신인 정치인이 받게 되는 페이오프는요, 당연히 제로죠. 이거는 이제 뭔가 퀘스천이 없죠. 그 다음에 공천을 신청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공천 신청을 하고, 현상 유지 조직 강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건 교과서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이거 페이오프는 그냥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현상 유지, 현역이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컨트리뷰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인이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기가 결국 공천을 받을 확률이 증가해서 페이오프가 결국 이만큼 된다. 근데 현역이 미리 사전에 조직 강화를 위해서 돈을 썼어요. 지역에 돈을 썼어. 그럼 공천을 해봤자 당선될 그게 없다? 그래서 괜히 공천 신청 비용만 날리고 결국 공천이 못 받는다? 그래서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돈을 쓰지 않았을 경우, 현역이 돈을 쓰지 않았을 경우 페이오프는 똑같이 4, 6, 4, 6 똑같죠. 그런데 조직 강화 비용에 돈을 썼다. 그러면은 이 강화 비용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강화 비용의 차이가 4죠. 그래서 여기 비용이 낮을 때 페이오프랑 높을 때 페이오프 차이가 정확히 4인 거 알 수 있죠. 자, 5,9. 나머지는 왜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그샘플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보가 불완전하다, 즉 여기서 보면은 강화 비용이 높냐 낮냐 이거를 신인은 모르니까요.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플레이어들이 do not have common knowledge. 어떠한 즉 어떠한 게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common knowledge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Which game is being played?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왼쪽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오른쪽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플레이어 1 현역은 알고 있죠. 자기는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반면에 신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첫 번째 플레이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게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돼요. 동일한 말이에요. 페이오프가 uncertain하다, 정보가 불안전하다, 어떤 게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이 세 가지 말은 전부 다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incomplete information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게임은 그때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총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냐 아니면은 딱 simultaneously 움직이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게 normal from game.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static games with complete inform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뤘던 게 extensive from game 또는 dynamic game, dynamic games with complete information.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다룰 게 incomplete information 게임인데요. 이것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순서가 동시적이냐 아니면은 순차적이냐에 따라서 다이내믹 게임이나 스태틱 게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 게임, 다이내믹 게임. 하지만 정보는 이제 incomplete information 하다는 걸로. 그래서 첫 번째 static games with incomplete information은 우리가 보통 베이지안 게임이라 불러요. 베이지안 게임. 그 다음에 다이내믹 게임을 다이내믹 베이지안 게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솔루션 컨셉이 있냐? 첫 번째 normal form 게임에서는 Nash equilibrium. 그 다음에 두 번째 dynamic games with complete information에서는 subgame perfect equilibrium.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동시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simultaneously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보가 불완전하다. 이때 균형 컨셉은 Bayesian Nash equilibrium이라고 해요. 또는 Bayes Nash equilibrium. Bayesian 또는 Bayes Nash. 두 명의 사람 이름을 같이 놓은 다음에 equilibrium.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깐 다룰 PB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Dynamic Games에 적용되는 건데요. 요 각각 PB랑 그 다음에 Bayesian 게임은 Nash equilibrium 그 다음에 SPE 이거의 확장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거든요. 자, 그래서 15장에는 이 Static Bayesian 게임이 어떻게 정치적인 컨텍스트랑 Public Economics에 응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Bayes Nash equilibrium을 어떻게 찾는 건지 거기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건 되게 쉬워요. 이거는 이 마지막 파트인 PB가 조금 골치 아파서 그렇지 Bayes Nash는 베이즈 내시도 좀 깊게 들어가면 당연히 되게 복잡한데 우리가 다룰 그 모형은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incomplete information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접근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분이 바로 존 헐슨이 1960년도랑 61년도에 계속 2년간 논문을 펴낸 게 있거든요. 이게 정보가 불완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됐거든요. 1994년도에요. 그래서 94년도에 노벨상을 총 3분 받았는데 존 내쉬 이 Normal Form 게임에서의 균형의 컨셉, 균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상자가 SPE, 요거 제공하신 분, 젤턴, 레인하르트 젤턴.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으신 분이 요 베이지안 내쉬 이퀄리브리움의 어떤 접근법. 이건 균형의 컨셉은 내쉬 균형과 똑같아요. 컨셉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존재도 내쉬 이퀄리브리움 존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존재도 증명하신 분이 아니고 단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접근 방법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존 헐슨이 이렇게 세 분이 받은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 두 번째 클래스 너무 지저분하네. 이 두 번째 클래스를 또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두 번째 클래스는 뭐냐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하지만 정보는 컴플리트한 상황. 이걸 어떻게 두 가지로 또 나눠 쪼갤 수 있냐면은 플레이어 1이 먼저 움직이죠. A랑 B 둘 중에 하나 선택하죠.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다음에 움직이죠. C, D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런데 플레이어 2가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플레이어가 뭘 선택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경우랑 관찰할 수 없는 경우요. 이게 만약에 관찰할 수 있다. 즉 플레이어 1이 A, B 둘 중에 뭘 선택하는지 그걸 관찰한 상태에서 자기가 플레이어 2가 C, D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거를 정보가 퍼펙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퍼펙트하다는 거랑 컴플리트하다는 거랑은 약간의 말의 차이가 있는데요. 퍼펙트하다는 거는 사전에 움직인 사람들의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정보가 imperfect하다고 얘기를 해요. 즉 플레이어 2가 자기가 선택을 할 때 플레이어 1이 A, B 둘 중에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그럼 정보가 imperfect. 자, 그래서 정보가 perfect하냐, imperfect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이 존 헐슨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정보가 incomplete하다는 거랑 imperfect하다는 거랑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둘 다 불완전이죠. 불완전, 불완벽, 뭐 어쨌든 이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개념이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example 나와 있는데요. trading asset. trading asset. asset owner가 하나 있어요. 자기 아파트먼트를 바이어한테 팔려고 하네요. 그런데 오너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뭐냐? 미래의 아파트가. 난 여기 이 동네에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이 동네 미래가 어떤지 바이어보다 새로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좀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본 다음에 오너는 만약에 팔 거면 바이어한테 프라이스 오퍼를 제안을 해요. 이 가격에서 들어올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안 판다 그러면은 게임 끝나죠. 둘 간에 거래가 없는 거니까 게임 끝. 근데 만약 판다 그러면은 이제 오퍼를 제안하죠. 그 받은 오퍼를 바이어는 받아들일지 말 건지 그걸 결정하는 되게 간단한 둘 간의 바이어 셀러 간의 에셋을 트레이드하는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extensive form으로 우리가 한번 전환시켜 보면은요. 오너가 만약에 물건을 안 판다? 그럼 게임 끝? 오너가 움직이죠.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판다? 팔 경우에 어떤 프라이스 오퍼를 하나 그 제안을 하죠. P를 제안을 하죠. 그리고 바이어는 P를 제안받았다? 그럼 얘가 팔 의도가 있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받아들일 건지,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 결정하는 상황이죠. 자, 게임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존 헐슨의 아이디어는 뭐냐? 오너의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미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하락할 거라고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OHOL 타입별로 이렇게 두 가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요.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냐? 그거대로. 그리고 얘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죠. 얘도 아파트 제한 가격을 제한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입을 제일 처음에 네이처라는 사람을 도입해서 이런 사람을 도입해서 네이처가 먼저 결정을 해요. 네이처가 OH로 만들 거냐, OL로 만들 거냐.
그리고 이 nature의 move는 오너만 알 수 있어요. 오너만 알 수 있고 바이어는 몰라요. 그쵸? 근데 바이어는 자기가 적어도 가격을 제한받았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드가 하나의 인포메이션셋으로 이렇게 묶이게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A랑 R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 이 두 개가 묶였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처가 위로 움직였는지, 즉 오너가 하이 타입인지,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인지, 하락할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게임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건 결국 정보가 incomplete하냐는 문제는 imperfect하다는 문제랑 똑같게 돼요. 왜냐하면은 네이처가 제일 먼저 움직이거든요. 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관찰할 수 있고 반면에 정보가 없는 사람은 관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perfect한 information으로 이렇게 transform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imperfect information을 분석하듯이 incomplete information 게임을 분석하면 된다. 이게 바로 존 하얼슨의 아이디어예요. 가장 키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자, 그러면은 이전에 사전 그 노미네이션 게임, 공천 게임은 전개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일단 그 네이처가 먼저 움직여요. 비용이 높고 낮은 거를요. 그거를 현역 의원은 알고 있죠. 그래서 현역을 역시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요. 고비용 타입, 저비용 타입. 그래서 이 네이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즉 자기가 비용을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직 강화를 할 건지 현상 유지를 할 건지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인 정치인은 내가 지금 공천 신청을 할까 말까 그걸 결정하는 신인은요. 진입할 건지 그래서 공천 신청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잘 보면은 신인이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디시전 노드는요. 전부 다 지금 하나로 묶여 있죠. 하나로 묶여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거는 바로 이전에 움직이는 현역이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역과 신인이 동시에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동시에 자연법칙이 고비용을 선택했는지 저비용을 선택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노드가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묶여야 돼요. 사전에 움직인 게 자연법칙하고 네이처랑 현역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움직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할 건지 포기할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균형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우리가 그 전략을 묘사해야 되죠. 근데 전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이벤트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컨틴전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정확히 묘사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strategy는 contingency plan인데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contingency에 대응해서 플랜이 짜져야 된다. 그러면은 현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contingency는 비용이 높을 때랑 비용이 낮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설령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난 진짜 돈을 많이 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비용을 낮게 쓰면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 다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거에 따라서 신인이 들어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내가 기용이 실제로 높았을 때 조직 강화를 할 건지 현상 유지를 할 건지 그게 결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게임은 왜 그냥 베이지한 게임인지는 알 수 있죠. 정보가 불완전해요. 정보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선택을 하죠. 현역과 신인은 동시에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베이지한 스태틱 게임이에요.
스테릭 게임에서 현역의 스트래티지는 적어도 자기의 타입이 뭔지에 따라서 고비용인지 저비용인지 해서 이 노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반대 노드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를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첫 번째 플레이어 현역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스트래티지 셋은 조직 강화 뭐 이거 영어로 entrenchment라고 할까요? entrenchment. 그 다음에 현상 유지 status quo S. S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 비용이 높든 낮든 무조건 나는 조직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ES 비용이 높으면 조직 강화, 낮으면은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반대로 SE 거꾸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S 높든 낮든 나는 현상 유지. 자, 타입별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전부 다 묘사를 해줘야 한다는 점. 이게 바로 이제 pure strategy죠. 이 네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믹스 스트래티지는 당연히 이 네 가지는 이제 혼합해서 쓰는 거겠죠. 근데 우린 그거는 다루지 않고 플레이어 2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과 진입과 포기 엔트리 할 거냐 아니면은 포기할 거냐 뭐 forgive F라고 할까요? big F 자, 그래서 이 F들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strategy 액션과 스트래티지 간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nature는 지금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두 가지 information 그 셋을 플레이어 1한테 그 놨기 때문에 플레이어 1의 전략은 각각의 information 셋에서 즉 entrenchment cost가 높냐 낮냐 이거에 따라서 다 어떻게 자기가 움직일 건지 그걸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균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균형 개념은 SP랑 그 다음에 내쉬 이퀄리브리엄이었죠. 근데 이전 게임 요거 한번 보면 알겠지만 내쉬 균형과 SP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내쉬 균형은 이 게임 전체에서 균형이 뭔지 딱 그거 하나 생각하는 거죠. SP는 뭐냐? 만약에 섭게임이 있으면은 그 섭게임별로 우리가 내쉬 균형을 다 만족시키는 게 바로 SP죠. 근데 여기서 SP를 적용하고 딱 봤더니 섭게임이 없어. 섭게임이 요거 아니죠. 요거 빼내려면은 쪼개야 되거든요. 이 인포메이션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끄집어내려면은 또 역시 이거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유일한 섭게임은 이 전체밖에 없는 거죠. 즉 베이지언 게임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움직이는 이 게임에서는요 섭게임이 없어요. 유일한 섭게임은 전체 게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섭게임이나 내쉬 균형이나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프레딕션은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쉬 균형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 내쉬 균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게임을 전략형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전략형으로 바꾸는 거는 이전과 얘기해 봤을 때 우리가 정보가 완전할 때 그 프로시저를 생각해 봤을 때랑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예전에 정보가 완전할 경우에는 만약에 플레이어 1이 먼저 A, B 둘 중에 하나 움직이고 플레이어 2가 C, D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페이오프가 뭐 예를 들어서 21, 00, 뭐 33, 뭐 이렇게 결정된다고 할까요? 이거를 전략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겠죠.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A랑 B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반면에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이 A를 선택했을 때 내가 C, D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반면에 B를 선택했을 때 뭘 선택해야 되는지, 즉 전략이 총 4개가 돼요.
CC, CD, DC, DD.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숫자 뭐 집어넣어야 되냐 생각해 보면은 ACC. 그럴 경우에 플레이어 1은 A, 플레이어 2는 C, 여기도 C. 그래서 하나의 strategy profile, 전략의 프로파일이 다 모아져 있다. A, CC.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initial node로부터 그 다음에 terminal node까지 단 하나의 terminal node까지 하나의 패스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딱 2,1까지 터미널 노드에 딱 하나의 패스로 완성이 되니까 우리가 payF가 뭔지 2,1 딱 써줄 수 있는 거죠. CD 이럴 경우에는 4,3 DC 4,3 DD 이럴 경우에는 4,3 이런 식으로요. 잠깐만 CD 이거는 4, 이게 두 번째 2,1이네. 이런 식으로요. B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CC 0,0 0,0 그 다음에 DC가 CD 이럴 때는 CD일 때는 3,3 0,0 3,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주어진 전개형 게임을 어떻게 전략형 게임으로 또는 정규형 게임으로 바꾸는지 노멀 폼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이 매칭이 되지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 그 하나의 전략 프로파일이 하나의 유니크한 터미널 노드로 딱 링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거 다시 게임 돌아가 보면은요. 이런 자, 이거 돌아보면요. 지금 여기서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총 4가지 중에 하나, 플레이어 2는 2가지 중에 하나. 그러면은 이 게임을 전략형으로 바꾼다?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4바이트 매트릭스가 되죠. 플레이어 2는 EF 중에 하나, 플레이어 1은 EE, ES, SE, SS. 자, 만약에 EEE 첫 번째 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어 1은 무조건 조직 강화, 그쵸?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무조건 진입.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니셜 노드는 자연 법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고비용을 선택하면은 페이오프가 이렇게 1,-2로 결정될 거고 저비용으로 생각하면은 페이오프가 5,-2. 자,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과연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expected utility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르는 게 베이지언 게임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어떤 식으로 페이오프를 결정하느냐? 우리가 베이즐 룰을 이용해서 결국 결정하거든요. 주어진 2가지 사건이 있다. 각각이 베타의 확률, 1 베타의 확률로 발생한다. 그럼 자연법칙이 요걸 고비용을 선택하는 게 베타. 그때는 페이오프가 1,-2. 그 다음에 저비용 1 베타의 확률로 5,-2. 그럼 요 둘 간의 expected payoff는 어떻게 계산되냐? 베이즐 룰에 의하면은요. 이거 그냥 플레이어 1 같은 경우는 베타 5, 1 베타.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무조건 -2.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숫자죠. 그래서 5 4 베타, 2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페이오프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expected payoff를 계산해 준다는 점. 그래서 하나의 노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고려하느냐? expected payoff를 고려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normal form을 구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Bayesian normal form.
Bayesian normal form. 이거랑 normal form의 차이는 뭐냐? normal form에서는 우리가 구성해야 될 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플레이어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지 strategy, 세 번째 utility, payoff가 뭔지요. 그런데 Bayesian normal form에서는 두 가지 더요. 타입이 몇 개인지, 사람들의 타입 개수, 타입 스페이스, 타입 스페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에 네이처가 움직이죠. 그 네이처가 각각 어떤 확률로 움직이는지 그걸 우리가 common prior라고 얘기를 해요. common prior, 즉 네이처의 움직임에 대한 common prior, nature's move. common prior on nature's move요. 자, 요 두 가지를 더 추가한 거를 Bayesian normal form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4x2 매트릭스에는 그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플레이어 1이 뭘 선택하느냐, ES. 요 전략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동시에 움직이는데 전략이 이렇게 4개나 있어? 그 말은 타입이 2개인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얘가 타입이 첫 번째 타입일 때 어떻게 선택하겠구나. 두 번째 레터는 타입이 두 번째 타입일 때는 뭘 선택하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E랑 F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오프 계산을 딱 통해서 우리가 네이처의 움직임이 과연 어떠한 확률로 진행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4x2 매트릭스 나왔죠. 이 전략형 게이머에서의 내시 균형, 그게 바로 베이즈 내시 이퀄리브리움. 자, 요 게임에서의 내시 이퀄리브리움, 즉 베이지안 노멀 폼에서의 내시 균형이 바로 베이즈 내시 이퀄리브리움. 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이거 10분 남았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아까 전에 계산, 이거 아까 전에 어떻게 했지? 5 minus 4 bottom minus 2 셀이 7칸 더 남아있죠? 이거 계산을 원래 해줘야겠죠. 베이지안 노멀 폼 계산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베이즈 내시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기서 하나의 트릭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게임으로 돌아가 볼까요? 게임으로. 이게 원래 게임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잘 보면은 4, 6, 5, 9. 지금 조직 강화 비용이 낮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조직 강화 비용이 높은 경우. 이럴 때 이 현역은 각각 dominant strategy가 있어요. 조직 강화 비용이 높았을 때는 조직 강화를 하는 게 현상 유지에 비해서 dominate 되죠. 절대 조직 강화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화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절대 현상 유지를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조직 강화를 하는 게 페이오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 현역은 무조건 조직 강화가 높을 때는 현상 유지, 그 다음에 조직 강화가 낮을 경우에는 무조건 조직 강화, entrenchment, 이런 식으로, 즉 전략 S2를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 그러면은 신인은 포기하는 게 좋겠네.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때는 공천 신청하는 것보다 이전에는 공천 신청, 이때는 포기하는 게 더 좋겠네. 그럼 균형은 요거 두 개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 플레이어 2는 내가 어떤 게임을 진행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왼쪽 게임이 진행되는 건지, 강화 비용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ISD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플레이어 1은 비용을 알고 있으니까, 즉 무슨 게임이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는 게, 낮을 때는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높을 때는 조직 강화 안 돼.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요 4x2 매트릭스 이거 다 계산을 해줘야겠지만 절대 플레이어 1은 EE 또는 ES 또는 SS 이거 선택 안 하겠죠. 즉, 요 두 가지 셀만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봐요. 그래서 S2일 경우 S2일 경우에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 S2라는 거는 만약에 고비용일 때는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 그 다음에 낮을 때는 조직 강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플레이어 2가 무조건 공천 신청을 한다. 자, 그럴 경우에 페이오프는 4, 2 베타의 확률로 4, 2 1 베타의 확률로 5에다가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요 처음에 들어가야 될 거는 4 베타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5에다가 1 베타 즉 5 베타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 2랑 마이너스 2 베타랑 1 베타의 확률로 즉 4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요 세 번째 요 셀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2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플레이어 2가 포기를 할 경우에는요. 포기 그럴 경우에는 페이오프가 6 또는 0 그 다음에 9 또는 0 9랑 0 그럼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 무조건 0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6 베타에 9 1 베타 즉 9 3 베타 자 되는 거죠. 그래서 4 베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이게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이러면 기억력은 9 3 베타 그 다음에 하나 더 5 베타 요렇게요. 자 그러면은 베타는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 4 베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면 즉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즉 고비용일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다. 그럴 경우 플레이어 2는 F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즉 이 게임의 유일한 내시 균형은 S2랑 F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다. S2랑 F가 내시 균형. 그래서 우리가 베이즈한 게임에서 내시 균형, 베이즈 내시 균형.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4 베타 마이너스 2가 더 크니까 플레이어 2는 대신 2를 선택하겠죠. SE, 2가 내시 균형, 즉 베이즈 내시 균형.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았나?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그래서 요 다음 이그샘플은 이제 약간 변형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했는지 잘 보면은 이거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직 강화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상 유지하는 게 dominant strategy거든요. 조직 강화 플레이어 1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뭘 선택할지 4, 6, 3, 7 이러면은 현상 유지, 조직 강화 둘 다 dominant strategy가 아니거든요. 즉 dominated 된 strategy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베이지안 노멀 폼 구성할 때는 어떻게 되냐. 원래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아까 전처럼 4개인데 2부터 SS까지 총 4개인데 조직 강화 비용이 높을 때는 절대 인트렌치먼트를 선택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탈락, 이거 탈락. 즉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신인은 신청할 건지 말 건지 즉 EF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럼 베이지안 노멀 폼을 우리가 2x2로 줄여서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각각 expected payoff 계산해 준 다음에 내쉬 균형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죠. 이걸 한번 엑서사이즈로 여러분이 해봐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